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모닝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정치부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 기자, 밤사이 취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밤사이 상황이라든가 민주당 분위기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개표가 시작되자 초반 한때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간 순간도 있었지만요. 개표율이 10%대를 넘어선 어젯밤 10시 20분쯤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김 후보를 앞선 뒤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온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그런 행사도 열었습니다. SBS 선거방송에서 밤 11시 13분 개표율 30% 정도 시점에서 당선이 유력하다고 발표가 됐죠. 자정쯤에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조금은 이른 시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11시 40분쯤엔 당선 확실 판정도 나왔고요. 이어 오늘 새벽 2시 반 개표율 93.8%에서 미개표 상태의 표를 김문수 후보가 모두 가져가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확정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개표가 아까 새벽 5시 20분쯤에 다 됐으니까 거기에 앞서 한 3시간 전쯤에 이미 확정을 지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개표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선인 이번 전국적으로 좀 고르게 득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이 17개 가운데 11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지난 대선에서는 7곳에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4곳에서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상황을 반전시킨 거고요. 이번에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텃밭이라고 평가돼 온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85%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었던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충남, 충북, 이 충청권에서도 승기를 가져왔고요. 특히 PK 지역 살펴보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20%포인트 차이가 났던 부산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그리고 13.6%포인트 차이가 났던 울산에서도 5% 안팎으로 경남에서도 역시 12%포인트 정도로 격차를 줄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별 분석 저희가 앞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5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우위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60, 70대에서 강세를 보인 걸로 평가가 됩니다. 네, 지역별 얘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또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한반도 지도를 봤을 때 왼쪽은 푸른색, 오른쪽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역 색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PK 지역의 그 득표율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격차가 조금 줄기는 줄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부분에서도 일단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승기를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 동저 이런 투표율에 분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지역 색채가 좀 옅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득표율의 격차가 좀 큰 부분 아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도 잠깐 짚어보자면 이게 개혁신당에서 목표로 했던 10% 득표에는 이제 다다르지 못한 상황이네요. 네, 이준석 후보도 좀 아쉬움을 전했지만 앞으로 지방선거나 총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선거를 완주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이겠다 이런 다짐을 했고요. 다만 선거비 보전은 받지 못하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하루가 밝을 예정인데 어떤 일정들이 오늘 진행됩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일단 당선 인사를 먼저 했죠. 그리고 다시 인천 계양구 자택으로 돌아간 건데 오늘 말 그대로 대통령 첫 출근 날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만큼 현충원 참배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 있을 걸로 보입니다. 취임 선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도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로 곧바로 출근할 걸로 보이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일단 쓰다가 보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로 옮기겠다 이런 구상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밝혀왔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관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밝힌 바가 없는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썼던 용산 한남동 관저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이나 안가를 사용하게 될지 또 혹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출퇴근을 하게 될지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취임식이 이뤄질 텐데 저는 이제 3년 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생각해 보면 국회 앞 잔디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단 네. 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기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취임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알려진 걸로는 좀 예정된 게 어떻게 이뤄질 것 같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수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달여 준 그 기간 동안 준비가 이루어져서 뭐 주한 외교사절이나 여러 해외 귀빈도 초청을 해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4만여 명 정도의 청중과 함께 그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네.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는 모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이렇게 취임식이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이런 준비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를 떠올려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그때도 이렇게 된 이제 직후에 취임식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간략한 형태로 치렀고요. 국민의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 순서대로 굉장히 간략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부 요인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 정도의 좀 단촐한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취임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취임 선서, 취임사 발표 등의 식순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식 행사도 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후에 이 국가기념일은 7월 17일 제헌절에 제헌절이죠. 네, 병행해서 개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명칭은 이때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을 이렇게 임명식이라고 한 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는 것, 이 주권자가 곧 국민이다. 이걸 좀 강조하는 뜻이라는 것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새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임명하는 걸 기념하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헌절에 이제 대통령 임명식을 거행하는 거는 이번에 뭐 이 비상계엄 사태로 좀 불거진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요. 헌법 정신 되새기고 헌정 질서 수호하는 대통령 되겠다 이런 의지도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이재명 당선인의 취임 선서와 현충원 참배는 저희가 모닝와이드 끝나고 나서도 특집 방송으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업무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처음 하게 될 업무는 아무래도 합참의장의 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당선인 의결회의가 선관위에서 조금 뒤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그러니까 당선인이 결정되는 순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개시가 되는 거고 그때 국군 통수권도 이양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취임 즉시, 그러니까 0시에 바로 합참의장 보고를 받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당선이 결정된 8시 9분, 직후인 8시 10분에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장병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질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뭐 1호 지시가 뭐가 될까 이런 걸 좀 전망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경제 상황 점검인데요. 비상 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겠다. 이게 첫 번째 지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좀 어떤 형태가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를 한 바로는 원래는 이런 업무가 이제 대통령실이나 각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각자 맡은 업무를 이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실무자 중심으로 움직여 보자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박하정 기자와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